안녕하십니까, 뉴스핌 전문기자 한태봉입니다. 오늘은 구글 4편 시원하게 망한 사업들이 많은 이유는 이걸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창업자가 은퇴한 후에 걱정이 없는 이유는 비주 때문인데요. 구글 사업을 아무리 말아먹어도 창업자의 경영권은 유지가 됩니다. 왜일까요? 구글 공동 창업자들은 전격 은퇴를 하게 되는데요.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이 공동 창업을 했는데 창업 21년 만인 2019년에 둘 다 은퇴를 합니다. 73년생이라 은퇴 당시 한국 나이는 고작 47에 불과했는데 좀 일찍 은퇴를 한 편이죠. 후임 CEO로는 인도 출신의 순다르 피차이가 맡게 됐는데요. 굉장히 우수한 CEO인데 최근에 구글이 12,000명을 해고를 했는데 올해 해고를 했죠. 근데 최근에 연봉이 3천억 원이라는 게 알려지면서 모든 직장인들의 질투를 좀 받고 있죠. 구글 주식에 투자할 때는 헷갈리는 게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대체 구글 주식은 구글이야 알파벳이야. 두 번째 헷갈리는 거는 이거 A주를 사야 돼, C주를 사야 돼. 이게 좀 많이 헷갈리는데요. 2015년에 지주에서는 알파벳이 생겼고 지금 주식시장에는 구글 주식이 알파벳이라는 이름으로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알파벳 주식을 사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A주를 사야 될까요? C주를 사야 될까요? A주는 의결권이 한계가 있고요. C주는 의결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A주를 사야 되죠. 한국으로 따지면 보통주, 우선주의 차이니까 보통 이제 그 우선주가 보통주보다는 한 30% 이상 할인돼서 거래가 되잖아요. 근데 구글 알파벳은 특이한 게 가격이 비슷합니다. 아니 왜 의결권이 있는 주식과 없는 주식이 가격이 비슷할까요? 그 이유는 의결권이 한 주당 10개인 비주 때문인데요. 2022년 말 기준으로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이 비상장된 비주 85.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이유로 이들의 의결권이 51.2%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구글이 아무리 사업이 망해도 창업자들은 지분을 반 이상 가지고 있어서 쫓겨날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망해도 되니까 좀 막 지르는 경향이 있는데요, 구글이. 그래서 구글은 모험 사업 투자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구글은 디바이스에 정말 진심인데요. 그러나 현실은 굉장히 냉혹합니다. 구글이라고 다 잘하는 건 아니죠. 디바이스란 특정한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기기를 말하는데요. 우리 주변에는 디바이스라고 볼 수 있는 물건들이 많죠. 빅테크 기업들은 모두 애플을 부러워합니다. 애플은 맥북, 아이패드, 아이폰, 에어팟, 애플워치 등 애플만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디바이스들이 있죠. 세계 유일하게 소프트웨어와 이 하드웨어를 다 갖춘 양손잡이 기업인 거죠. 그래서 구글도 디바이스에 대한 집착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구글은 2019년에 핏빗을 2조 5천억 원에 인수를 합니다. 핏빗을 통해서 스마트워치 시장에 전격적으로 진출하죠. 또 구글은 스마트폰 시장에도 진출했습니다. 구글 픽셀이라는 브랜드를 진출하죠. 그리고 최근에는 폴더블 폰 시장에도 진출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스마트폰 워치 시장을 살펴보면요. 1위 애플, 2위 삼성전자, 3위 화웨이, 4위 노이즈, 5위가 파이어볼트인데 충격적이게도 구글과 핏빗은 순위에 아예 없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을 살펴보겠는데요. 1위 애플, 2위 삼성전자, 3위 샤오미, 4위 오포, 5위 비보. 충격적이게도 구글 스마트폰, 구글 픽셀 또 순위에 없습니다. 그래도 디바이스를 포기하지 않죠, 구글이. 그래서 핏빗을 픽셀 워치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스마트워치를 재출시하죠. 그리고 스마트폰도 구글 픽셀 7 시리즈, 구글 픽셀 시리즈 중에 7이 좀 이제 성능이 나아졌는데요. 그리고 2023년 5월에는 첫 폴더블 폰인 픽셀 폴드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소비자들은 아직까지 구글 디바이스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기가 많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율주행차 웨이모. 이게 이제 시장 선도가 가능할 거냐. 자율주행은 미래 유망 사업이고 시장 규모도 21년에는 27조 원이었는데 2027년에는 91조 원으로 시장 규모가 굉장히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건 물론 좀 낙관적인 전망이긴 한데 지금 현재 자율주행 기술력 1위는 테슬라죠. 그리고 가장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고요. 구글은 웨이모라는 회사를 통해서 자율주행 기술 개발 회사를 통해서 이제 자율주행에 투자를 하고 있고 2016년에 구글에서 독립해서 4천만 킬로미터 이상을 주행을 하고 있죠. 웨이모는 무인 자율주행차를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운행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자율주행 택시인 웨이모 원도 런칭을 해서 피닉스랑 샌프란시스코랑 오스틴에서 무인으로 좀 운영을 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아직 완벽하지 않아서요. 아직도 좀 지지부진하다. 시장이 그렇게 확 커지는 그런 느낌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웨이모의 기업 가치가 좀 폭락을 했죠.
웨이모 기업 가치가 이제 기대가 굉장히 높았던 최고점에서는 210조 원까지 평가를 받았었는데요. 현재는 기대치가 엄청 낮아져서 36조 원, 거의 뭐 8분의 1 수준으로 폭락을 하게 됩니다. 모회사인 알파벳은 웨이모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를 했는데 향후에 웨이모가 자율주행 시장을 선도할 수 있을지는 상당히 미지수인 거죠. 그리고 구글 사업 중에는 망하고 또 망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구글은 사업을 접는 게 특기라는 오명도 받고 있죠. 비운의 클라우드 게임 스테디아, 2019년에 클라우드 게임 스테디아를 출시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죠. 그래서 컴퓨터 성능이 낮아도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고사양 게임을 할 수 있다. 이런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좀 보여줬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론과 현실이 다른 거죠, 스테디아가. 인터넷 통신 환경 문제로 끊김 현상이 좀 많이 일어났고, 특히 이제 가장 문제가 게임 콘텐츠가 현격히 부족한 거죠. 사실 구글이 원래 게임을 했던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가졌고, 결국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스박스 게임 패스, 요것도 결국은 이제 클라우드 그 스트리밍 서비스 게임인데 이것보다 훨씬 낮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결국 2022년에 서비스를 종료를 발표를 하게 됐죠. 그리고 또 망한 게 있다면 룬 프로젝트라고 기구 이용한 인터넷입니다. 그래서 세계 인구수가 총 78억 명인데 현재 인터넷 사용자 수는 49억 명, 63%에 달하고 있죠. 근데 12년 전인 2011년 룬 프로젝트 처음 나왔을 때는 인터넷 사용자가 훨씬 적었거든요. 그래서 외곽 지역에 사는 사람들과 오지에 사는 사람들에게 인터넷 혜택을 주겠다. 이런 사명으로 나온 게 룬 프로젝트인데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촌스럽게 풍선인 거죠. 지금은 스타링크가 대세라서 이 룬 프로젝트는 풍선이 성층권 20km에서 이동을 하는 건데 이 오픈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경제성이 안 나오고 돈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일론 머스크가 만든 스타링크가 워낙 대세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많이 활용이 됐죠. 그래서 결국 이 룬 프로젝트도 2021년 1월에 사업을 중단하게 됩니다. 뭐 결론적으로 망한 거죠. 그래서 구글은 좀 망하는 사업이 많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망하진 않았지만 또 수익성 애매한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또 구글 윙인데요. 구글 윙은 이제 무인 드론 배송인데 여기 수익이 날 거냐. 2018년에 구글 X에서 독립한 윙인데 무인 드론 배송 서비스하는 회사죠. 무인 교통관리인 UTM 시스템도 서비스를 하는데요. 이 무인 교통관리 시스템이란 드론이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비행 경로를 최적화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구글 윙 사업은 사실 순항 중이에요. 앞에 것들은 망했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 2019년에 그 까다롭다는 미국 연방항공청의 허가를 받아냅니다. 그리고 이미 드론 배송 건수가 수십만 건 돌파했고요. 미국의 약국 체인인 윌그린, 월그린 등에서 수십 개 파트너 회사들 이런 것들이랑 협업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수익이 언제 날 거냐는 거죠. 구글 윙은 사실 그 경쟁사인 아마존의 프라임 에어보다 훨씬 높은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는데 그리고 호주 브리즈번 등에서 교회 배송도 성공적이었고요. 근데 문제는 교회 배송은 쉬운데 도심지 배송이 굉장히 까다로워서 도심지 쪽으로 가면 배송 건수가 작기 때문에 사실 이게 수익성이 나려면은 거의 뭐 엄청난 수준의 드론이 하늘을 떠다니면서 계속해서 이제 움직여줘야 되는데 아직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구글 윙이 규모의 경제를 언제 달성할 수 있을지는 상당히 미지수고 아직 먼 미래일 것이다. 이런 추측이 좀 많이 있습니다. 헬스케어에도 진심인데요, 구글이. 근데 이것도 수익이 잘 안 나고 있죠. 구글이 최근에 이 베릴리의 사업구조 개편을 발표했는데 베릴리는 헬스케어 계열사죠. 전격적으로 구조조정 발표했는데요. 2023년에 전 직원의 15%인 240명 감원을 발표했습니다. 향후에는 정밀 의료와 임상시험 집중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어쨌든 그 베릴리 외에도 구글이 많은 헬스케어 사업 회사들을 인수를 했는데 수익은 좀 잘 안 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고 헬스케어 사업 중에서 이제 가장 주목받는 회사는 캘리코죠. 구글 창업자가 직접 인간 수명 연장을 목표로 설립을 한 회사고요. 2013년에 설립이 돼서 수명 연장 관련된 모든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구글이 보유한 인공지능 기술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회사로도 유명하죠. 근데 캘리코가 2018년에 발표한 게 굉장히 이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벌거숭이 두더지는 평생에 걸쳐 노화 징후가 없거나 아예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용해서 뭐 인간 수명을 연장해 보겠다. 이런 발표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주목하면서 후속 발표를 굉장히 기다렸는데 그 이후로 좀 조용하죠. 이렇게 그 헬스케어 수익이 안 나는데 구글이 올인한 이유는요. 미국의 의료비 지출 규모가 무려 4,800조 원입니다.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금액인 게 한국의 연간 예산이 500조에서 600조니까 한국 예산 규모의 거의 뭐 7배, 8배 정도 되니까 규모가 엄청 거대한 시장이라서 놓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도 다 헬스케어 시장에는 모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투자를 하는 거죠. 포기하지 않고 투자는 하는데 수익은 나지 않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캘리코가 근데 만약에 결국 장수 비결을 찾아내게 되면 150살, 200살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정말 찾아낸다면 이 시장 가치는 상상을 초월하겠죠. 그래서 캘리코는 여전히 구글의 비밀 병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구글의 수많은 망한 회사들, 망하진 않았지만 수익이 안 나는 회사들 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구글이 이렇게 도박과 같은 모험 사업에 계속해서 투자하는 이유는 단 한 개만 터져도 대박이기 때문이죠. 결론적으로 구글은 모험 사업에 굉장히 진심이고요. 어차피 창업자들은 비주를 보유해서 뭐 아무리 말아먹어도 쫓겨날 일 없고 주주 눈치를 덜 보는 구조이기 때문에 편안하고 또 연간 이익이 90조 원 이상 나기 때문에 좀 여유도 있고 그래서 제발 한 개만 터져라 뭐 이런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터지면 대박이니까요.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편 구글 5편 구글 창사 후 처음 맞는 검색이기 구글의 미래는 이 주제를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